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넷 사이트에 23년 기사, 산업기사 3회차 필기시험 시험 장소 예약 관련 안내 공지사항이 6월 12일자로 지금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앞에 2회차에 적용됐던 시험 규정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하는 목적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한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정보 검색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이 첨부 파일에 있는 1번, 2번 붙임 파일 PDF 두 개를 열어서 읽어보시면 사실 이 밑에 적혀 있는 내용은 PDF 문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PDF 문서를 여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한번 열어보자. 자, 기사 3회차 필기시험 관련 수험자 주요사항 안내문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응시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접수하는 거나 또는 응시를 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키거나 어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기사 3회차 필기시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시험 정상 시행 예정이고 일정이 바뀌게 되면 큐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를 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개별 안내 문자를 안 보낸다 이 뜻이에요. 정부기관은 약간 좀 특징이,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특징은 공통적인 사항이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잘 보내지를 않습니다. 시험 장소를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는 일정이 변동되면 공지를 하지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소통의 수단은 말 그대로 일방통행으로 공지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그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정보기관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를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주 큐넷 사이트를 접속하시는 게 중요한 관건이겠죠. 자, 기사, 산업기사 등급 전체 CBT로 시행한다라고 분명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험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약 기간 내에 시험장 장소가 마감이 되면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을 해줍니다. 이 추가 개설 규칙이 원래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를 열어줘요. 뒤에 가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하루에 2타임씩 자리를 열어주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랬었죠. 시험 예약할 때. 그래서 응시 인원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시험 날짜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추가 자리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어주는 규칙을 적용을 하는데 접수기간이 통상 4일간 진행되죠. 4일간 진행되는데 100% 열어준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네. 자리가 빨리 마감돼가지고 더 이상 자리 안 열어주는 종목들도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첫날 예약을 무조건 끝내셔야 돼. 둘째 날, 셋째 날 끌고 가다가는 진짜 막 4시간, 5시간 거리 지방권으로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응시 자격 기준일은 수험자가 응시한 실제 필기시험 날짜의 기준임을 반드시 숙지를 해달라 이 뜻이죠. 자, 원서 접수 일정 표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먼저 지방 지역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접수를 먼저 오전 10시에 합니다. 6월 19일 날 오전 10시에 하고, 그래서 이 10시 타임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도권 지역, 네, 서울, 인천, 경기 이 3개의 지역을 오후 2시부터 예약을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을 아직도 제대로 숙지 못하신 분들은 불과 한 몇 년 전에 시행했던 방식처럼 그냥 오전 10시에 바로 접수하면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보 검색을 안 하니까 자꾸 그런 헛발질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공단 측에서는 이렇게 날짜 첫날에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를 지역별로 나눠서 접수 받는다고 분명히 공지를 했는데도
또 이제 이거 내용 숙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 거주자니까 서울 지역에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오전 10시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숙지를 못해서 또 헛발질 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습관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험 접수 일정 체크하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항상 피곤해야 되는 겁니다. 자격증을 합격하는 그날까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몸에 배이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날 시간대별로 나눠서 접수를 한다. 자, 그래서 6월 22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4일간 접수를 받아요. 19, 20, 21, 22. 4일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날짜도 미리 체크를 잘 해야겠죠. 네, 그래서 2시간 이하짜리 종목은 7월 13일에서부터 7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시험이 진행된다. 3일간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 2시간을 넘어가는 종목은 7월 8일에서 7월 12일, 그 다음에 7월 16일에서 7월 23일 이렇게 날짜가 두 묶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아마 종목별로 좀 분리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네, 나중에 접수 날짜 가보면 종목별로 날짜가 다르게 뜨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사전 입력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입력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산업기사 기사 종목이 여러 종목이 응시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뭐 평균 저번 회차는 뭐 실기만 16만 명이고 막 그랬었죠. 실기가 16만 명이면 필기는 응시 인원이 더 많겠죠. 맞죠? 필기는 당연히 응시 인원이 더 많겠죠. 실기는 필기를 합격한 사람의 인원에 한해서만 보는 건데 16만 명인데 필기면 당연히 뭐 20만 명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QD 사이트가 대기열이 걸리면서 렉 걸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명 렉 걸린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열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빠른 행정 절차로 단계를 스텝을 넘어가서 예약을 하려면 이 사전 입력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전 입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까지 이제 미리 끝낼 수가 있냐면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사전 입력 제도는 일단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전 입력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그래서 그 종목의 종목명을 미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적 사항을 이제 레디오 버튼으로 인적 사항을 레디오 버튼으로 선택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이것까지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 두 개 과정을 넘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대기열을 2번 탑승해야 돼요. 그럼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남들보다 예약이 느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2개 과정을 끝내다 보니까 실제로 이 2개 과정을 끝내고 나면 아마 저기도 뜰 거야. 아마 그 학력 서류인가? 학력 서류 제출인가? 경력 증명 서류 제출하는 거.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정상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필기실기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3가지 단계까지 끝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시험 예약 당일날은 장소 선택이랑 그 다음에 결제 과정 2가지만 끝내면 된다. 그러니까 총 5가지라고 봤을 때 사전 입력을 미리 활용한 사람들은 이 3개 과정을 끝내고 예약 당일날은 실제로 2가지 과정만 끝내면 되는 그런 장점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만큼 대기열을 적게 탑승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입력 서비스를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15, 16, 17, 18 4일간 사전 입력 제도를
시행을 한다. 큐넷 사이트에 실제로 이 사전 입력 서비스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뜹니다. 네.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예약 기간 끝나고 나면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인원이 몰리는데 내가 원래는 서울권이나 인천, 경기 지역 중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리가 다 마감됐다 이거예요. 만약에 전부 마감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첫째 날 예약을 못해서 뭐 어떤 회사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일정을 내가 미리 잊어먹어가지고 첫날 예약을 만약에 못하는 미스를 범했어요.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예약을 하고 싶어도 이 자리가 만약에 다 차게 되면 예약을 못하죠.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예 지방 가서 시험 봐야지 생각하고 일단 예약을 걸어놔요. 그런데 장소 변경 서비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만약에 기존에 예약했던 사람이 환불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뭐 지방 출장을 가게 돼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날짜 기간대에 공석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그 공석이 발생되는 자리를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장소 변경 서비스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예약을 하시는 걸 만약에 19일날 예약을 못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무데나 예약을 걸라 이거죠. 뭐 생뚱맞게 뭐 제주도 이런 데도 일단 예약을 걸고 나중에 변경 기간 때 내가 충분히 시간 대비 거리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면 가까운 거리니까 보러 가는데 편하겠다 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용어를 제가 이렇게 자꾸 풀이를 해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서를 보고도 제대로 뜻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큐넷 원서 접수의 이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문해력이 다 똑같이 우수한 건 아니에요. 문해력이 정말 딸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이제 단어를 뜻풀이 해가지고 엑셀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원래 쭉 적어요. 그래서 장소 변경 서비스. 누군가 자리 이동을 지방권 또는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서 하게 되면 발생되는 공석 자리를 다른 응시자가 또 그 자리를 예약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장소 변경 서비스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빈자리 접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예약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약 기간에 못했어요. 예약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때 한 번 더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준다 이겁니다. 이때 예약 못하신 분들은 이 빈자리 접수 예약 기간인 7월 2일에서 7월 3일 이틀간의 기간 동안 예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빈자리 접수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이죠. 왜? 장소 변경 서비스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진짜 서울권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인천권, 특히 인천이 가장 매진이 제일 많이 되는 시험 장소 지역인데 교통 편의상 아마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그런지.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마감이 이미 이때 장소 변경 서비스 기간을 이용해서 다 마감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빈자리 접수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별로.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 애초에. 그거는 본인이 정말 일정 관리를 정말 개판으로 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이거는 되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분명히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직설화법으로 좀 세게 얘기하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그만큼 일정을 미리미리 체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환불기간 제도 있고요. 그 다음 합격자 발표는
8월 2일 오전 9시에 공식적으로 큐넷 사이트로 그 DB가 발표가 된다. 합격 유무가. 근데 원래는 이제 이때 정식으로 뜨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치는 거는 필기 시험이죠. 필기 시험이다 보니까 현장 채점이 일단 이루어져서 가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답안 제출 버튼을 누르면 현장에서 점수가 몇 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최종 합격은 아니에요. 합격 예정이라고 뜨는 거지. 왜 합격 예정이냐면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나 기사 종목을 응시할 수 있는 어떤 그 학벌, 우리가 말하는 뭐 대학 졸업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근무 경력, 뭐 기능사 취득 후 몇 년 회사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류 제출을 완전히 이 7월 10일부터 8월 11일 기간까지 끝마쳐야 그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그래야 최종 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필기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합격 예정이라고 뜨는 거예요. 명칭을, 단어를 여러분 뜻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합격 예정이라고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합격점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7월 10일에서 8월 11일 이 기간 내에 나는 이 자격 응시가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또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병적 증명서도 해당되겠죠. 그거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서류 제출 통과까지 해야지만 필기 합격이 된다. 그 사실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결제 관련된 공지사항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뭐 규정 나와 있죠. 이건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업안전기사 필기를 응시를 할 거고 이번 뭐 또 3회차에 뭐 정보처리 기사를 같이 볼 건데 뭐 정보처리 기사랑 산업안전기사를 서로 다른 날짜로 해서 볼 수는 있다 이거죠. 맞죠? 그게 필기는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실기는 안 돼요. 실기는 그 같은 날짜가 돼버리면은 사실 응시가 힘들죠. 시간이 다르면 뭐 물론 얘기가 다르겠지만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이면은 당연히 응시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건 필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금 따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장소 변경 서비스 여기 나와 있죠. 6월 27일에서 6월 29일까지 3일간 변경 서비스 기간을 가진다. 그러니까 큐넷 사이트 수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이거 사진 찍어 두세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그리고 본인 근무하는 책상에다 사무실 옆에다가 테이블 같은 데에다 이렇게 클립철 해가지고 자주 보이는 시야에서 자주 보이는 그 경로에다가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이거 한 장 출력해서 붙여두시던지 뭐 그런 정성을 발휘하셔야겠죠. 일정 미스나면 안 되니까. 맞죠? 그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자, 빈자리 접수 실시 알림 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7월 2일부터 해서 7월 3일 이틀간 마지막 접수 기회를 준다. 근데 이때는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별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든 난 지방 가서라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그 공지사항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접수 기간 첫날 웬만하면 4일간 접수받는 정규 접수 날짜에 예약하시는 게 권장된다. 그 뜻입니다. 자, 뭐 각 시간대별 나와 있습니다. 입실 가능 시간 뭐 해가지고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 종료되는 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자격 시험장이라고 알려진 데가 바로 뭐냐면 산업인력공단 지사입니다. 산업인력공단 지사나 또는 디지털 시험센터라고 해서 그 시험 장소를 지금 속속들이 만들어낸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인천인력개발원 건물 옆에 실제 인천 디지털 시험센터를 그 부속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게 각 지방별로 이제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이제 이 6부 이후에 추가로 한 번 더 시험을 진행되는 회차가 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심사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사실
요즘에는 우편물이나 온라인 제출로 대부분 합니다.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안 하죠, 솔직히. 물론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난 완전 컴맹입니다 그러신다면 방문해서 제출하는 게 물론 방법이기는 한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가급적 우편 제출을 해달라는 걸 권하는 거죠. 왜냐면은 과거 7, 80년대, 90년대 그런 옛날 조금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당시 20, 30대 시절에서는 사실 그때는 온라인이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가서 제출하는 게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시험 접수도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단체 접수나 이렇게 서류 행정 작업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수기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작성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한 90년대 초반까지 옛날 얘기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큐넷 사이트가 91년도에 생기면서 웬만한 이제 온라인 접수를 그냥 활성화하고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그냥 PDF 문서 제출이나 뭐 그런 식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우편물 제출이나 온라인 제출로 대부분 하다 보니까 방문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우편이나 온라인 제출을 권장한다라고 여기에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산업인력공단 여러분 지사 가보면은 인천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담당 직원이 그 산업인력공단 소속 그 행정 담당 직원이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편이나 온라인 제출을 해달라. 그래야 행정 처리가 보다 수월하게 된다 이거죠. 사실 응시자 입장에서도 서류 제출하는 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편하지, 일일이 버스 타고 아니면 걸어가고 해가지고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온라인 제출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권장하는 겁니다. 날씨도 덥고 요즘에. 자,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본사가 있는 게 원래 울산이죠. 울산에 있는 본사에서는 서류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로 제출하셔야 돼요. 지사.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온라인 제출 서류를 심사를 만약에 통과를 못한 사람들은 필기를 합격점을 받았어도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학력서류 제출 여기 나와 있죠?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락처 꼭 본인의 연락처로 꼭 반드시 개인정보 수정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뭔가 시험의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게 될 경우에는 그 반드시 그 문자 안내문이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정신분증, 신분증 안 들고 가면 당연히 시험 못 보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모바일 신분증도 요즘에 활성화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공학용 계산기 허용 기종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밑에 따로 아마 허용 기종 그 표를 제시해놓은 게 있을 건데, 아니면 수험표 같은 데도 뽑아도 어떤 기종을 사용 가능한지 표시가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 뭐 2시간 이후부터 뭐 사용 가능하다, 뭐 그런 규정이 있고. 자, 뭐 했던, 이건 코로나 관련된 방역 수칙이니까 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23년 1월 1일 기준 시험 과목 변경 및 과목 면제 사항에 대해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으니까 별도로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 검색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자, 시험 당일 응시 종료에 바로 합격 예정 여부 확인 가능하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었죠. 점수가 모니터 화면에 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최종 합격은 아니에요. 서류 제출 완료한 사람만 나중에 합격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접수 기간이 여기 미리 공지가 되어 있죠. 23년 9월 4일부터 해서 9월 7일까지. 이거는 이제 별도의 또 공지사항이 또 올라올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연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은 필기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거다 보니까 내가 계산 작업을 만약에 이제 검정색 볼펜이나 하여튼 뭐 그 펜을 이용해 가지고 메모 작업을 만약에 해야 돼요. 그 메모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빈 종이를 별도로 나눠줍니다.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이 챙겨간 메모지는 사용이 안 돼요.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절대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규정상 감독관이 지급하는 메모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메모지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된다. 왜냐? 이게 나중에 문제 유출 우려를 대비해서 공공기관 무슨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절대 그걸 부정행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지는 절대 밖으로 가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되게 깐깐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보는 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규정 하나하나 유의사항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 규정을 또 지켜가면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필기시험 접수 단계부터 일단 피곤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냥 뭐 대충 예약하고 대충 시험 보러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산다 TV 프로에서도 나왔잖아요. 신분증 안 들고 가가지고 막 발 동동 구르고 당사자가 막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여기 저작권 보호법에 따라서 문제를 뭐 본인이 가져간 뭐 수험표에다가 옮겨 적거나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기능사 시험 보던 좀 옛날 얘기로 가자면 한 6년도 7년도에는 사실 이딴 거 없었어요. 이런 법 규정을 아예 적용을 안 했어. 그냥 수험표에다가 내가 답 적은 거 몰래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정보 처리 기능사 이제 순서도 출제됐을 때 그때는 이제 막 답 체크를 막 가다바는 막 체크하고 막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거 필기는 사실 이게 안 되지만 실기는 그게 되거든요. 실기는 그 문제가 다 동일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겨 적진 못하니까 좀 시험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내가 적었던 답과 나왔던 문제를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해놓고 시험 종료되자마자 퇴실을 하죠. 그럼 교실 밖에 복도가 있죠. 복도에서 이제 자기가 가져온 수험표나 노트 같은 거에다가 막 답이랑 문제를 막 적어요.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보완 작업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시험장 안에서는 시험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게 문제나 답을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되거나 처벌받기 때문에 경찰서 끌려가요. 진짜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지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시험이 끝난 뒤에 뭐 필기가 됐건 실기가 됐건 시험이 끝난 뒤에 시험장 밖으로 나와서 복도나 어떤 야외로 나와서 그 시험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메모 작업을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필기가 지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과목이 변경되거나 출제 기준이 개편되게 되면 아마 여러 출판사나 이런 데에서도 이 알바생분들을 쓸 거예요. 야, 너는 몇 번 문제, 너는 뭐 2번 문제, 너는 3번 문제 외워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지. 그런 어떤 필사적인 응시자분들의 노력이 요즘 많이 펼쳐지는 진풍경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그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사실 좀 약간 그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복원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복원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출판사도 그러고. 중요한 거는 실기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기도 그렇고 시험장 안에서는 절대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안 되니까 암기를 해라.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이 사실 이건 유리하긴 해요. 문제하고 답 뭐가 나왔었는지 뭐 주관식 실기는 20문제가 통상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거를 암기를 해놨다가 이제 시험장 밖에 퇴실하자마자 이제 막 노트나 수험표 같은 거 종이 뒷면에 빈 종이 이면지 있잖아요. 거기다 막 꺼내가지고 막 적는 거야. 그런 짓거리를 요즘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시험장 안에서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찰서 끌려갑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앞으로 자격증 시험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긴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규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각 지사별 주소지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입력 서비스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빨간색 부분을 사전 입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대기열 탑승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만약에 사전 입력 안 하게 되면 자격 정보 선택하는 것부터 로그인부터 대기열 걸립니다. 로그인부터 대기열 걸려가지고 로그인 하는데 기다려야 되지. 자격 선택하는데 기다려야 되지. 종목 선택하는 게 기다려야 되지. 응시 유형 선택하는 거 기다려야 되지. 추가 입력하는데 기다려야 되지. 또 장소 선택 기다려야 되고 결제하기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 7, 8개 과정을 막 대기열을 계속 탑승해야 되는데 사전 입력을 해놓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3가지만 하면 되니까 훨씬 절차가 간편해지는 거죠. 맞죠? 이게 완전 진짜 극과 극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입력을 무조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이 큐넷 접수 프로세스 절차가 난 도저히 나는 내 수준에서는 내가 타자도 안 되고 완전 컴맹 수준이라서 못하겠다 그러신다면 진짜 이거는 진짜 주변 가족분들한테 부탁하시던지 아니면 직장 내에 좀 이 행정 프로세스 작업을 잘 하시는 분한테 좀 돈을 한 2만원, 3만원 주고서라도 응시료까지 좀 이렇게 좀 해서 부탁을 하시던지 뭔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제 피곤해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역량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배경을 이 시험 접수하는 거에 관련된 제반 지식을 이것도 공부를 해야 제대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이 시험 예약도 잘하는 거지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 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정보 검색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자고요. 자, 그래서 이 공문서는 다 열어봤으니까 됐고요. 다음 두 번째 CBT 종목별 인정 PDF 문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열어봐야 돼요. 내가 치고자 하는 종목이 어떤 날짜 기간에 시행이 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꼼꼼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이나 산업기사 자격증 합격하는 거예요. 막말로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공지사항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검색도 안 하고 내용도 안 읽어본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정보처리 자격증을 볼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야.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해요. 태도 지적을 해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태도 불량인지는 아닌지를 좀 자가 진단을 잘 하시라고.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게 나 자신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뻘짓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항상. 정보 검색하는 습관이 돼야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합격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검색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업기사를 합격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등사도 합격하기 힘들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 꼭 체크하세요. 자, 내가 만약에 정보처리 기사를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 가야겠어요? 어디 가야겠어요? 정보처리 기사 여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정보처리 기사. 여기 정보처리 산업기사 있네. 얘 정보처리 산업기사하고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사 여기 있죠? 정보처리 기사나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전기기사는 언제 시험이 진행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시간을 넘어가는 종목이니까 23년 7월 8일에서 7월 12일 이때 한 사이클, 그 다음에 23년 7월 16일, 7월 23일 이때 두 번째 사이클. 둘 다 허용이 될지 아니면 한 사이클 묶으면 자리를 열어줄지는 그건 공단이 알아서 정하는 거죠.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기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 종목이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진행이 된다. 1번부터 해가지고 몇 번까지인가요? 38번까지. 38개 종목은 이 기간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위에 있었잖아요. 맞죠?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위에 있었어요. 39번 자리. 그럼 여기에 봤을 때 2시간 이하 종목이죠. 그러니까 23년 7월 14일에서 7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시험은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 얘까지 51번까지 51개 종목은 이때 시험 기간이 진행이 된다더라.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날짜 체크를 잘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그 어떤 그 일하는 일정과 출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날짜 체크하는 습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체크 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꼭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진짜예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막 그런 댓글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이 영상 제가 올린 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무슨 뭐 빈자리 추가 접수 제도였냐? 그거를 제가 별도로 영상 올린 거에 막 조회수가 막 6천, 7천 건이 올라가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접수 과정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되게 막 무슨 한두 가지만 그냥 숙지하면 되겠지 이 수준이 아니야. 큐넷 사이트의 접수 과정이나 프로세스 그 배경을 학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원하는 장소로 예약 볼 수 있고 그래야 원활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멘트를 자꾸 날리는 건 그만큼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잘 체크하시고요. 원하는 장소로 꼭 예약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